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한숨부터 쉬고 시작했냐면, 지금 테이크 5예요, 테이크 5. 지금 5번째 찍고 있어요, 이거. 진짜.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부분 마음에 안 드는 건 잘 못 넘어가겠네요, 참. 5번째 찍고 있습니다. 근데 5번째 찍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네요. 큰일 났네. 예, 아무튼 오늘 기본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내용도 은근히 많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하다 보면 되게 많아져가지고 또 막 하다 보면 예, 뭐 그렇습니다. 참 힘드네요. 예, 아무튼 기본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전에 얘기했던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연법이 있고 법에는 자연법이 있고 이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법은 이제 국가 이전에 성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할 때 국가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졌던 권리들, 그리고 그 권리들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근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정법은 실제로 정해 놓은 법이 실정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 하면, 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정법적인 권리면서 동시에 자연법적 권리이기도 해요. 예, 테이크 5 하니까 막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종 치네요. 참. 예, 다시. 그래서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동시에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은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우리가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인데, 기본권은 인간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인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자연법상의 권리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자연법상의 권리인데, 자연법상의 권리를 그냥 자연법상의 권리로 놔두면 사실 그 보장이 잘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의 보장이 잘 보장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법상의 권리를 실정법상의 권리로 이렇게 편입시켜 놓은 거예요, 얘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그럼 이 법이 미치는 영향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영향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나라의 국토, 그리고 그 국토의 사람들, 국민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바운드리가 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권과 기본권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라 국민이 갖는 권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기본권 중에서 본질적인 기본권들은 꼭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해도 보장돼요. 왜냐하면 자연법상의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권이나 또는 인간으로서 존엄 이런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도 보장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권 중에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들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관없이 보장이 되나, 그거 외에 다른 기본권들은 실정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처집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그 주체가 국민이 되는 거죠. 기본권의 주체가. 말이 좀 장황한데 이해하시겠죠? 어느 정도는.
일단 주체 설명부터가 이렇게 좀 힘들어요, 얘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주체를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법상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자연법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는 이제 천부인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천부인권.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하지 않고 천부인권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초국가적이고 그래서 아까 외국인이라고 해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불가침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물론 제한할 수는 있어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실정법,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연법상의 권리를 실정법의 체계로 이렇게 편입시켜 놓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게 자연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면서도 동시에 자연법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뭐다? 예, 죄송해요. 동시에 뭐다? 동시에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표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하면 나열된 것만 보장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동시에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다고요?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권리 외에도 경시하지 아니한다.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건 자연법상의 권리임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관계를 좀 보면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보장입니다. 조장 아니고요.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어디서 보면 사회 계약론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제가 늘상 사회계약론 어떻게 설명하죠? 자, 사회가 있어요. 여기에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 자연권을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얘네들이 계약을 맺은 거죠. 사람들이 다 같이 단체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일정 부분을 떼어서 이것을 정부라고 하는 애한테 주고 정부는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뭘 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국가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가 권력이 이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은 뭐를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권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기본권인 거죠.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권은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왜? 국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뭔데요? 기본권이잖아요. 논리, 구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리가 순환되죠. 계속 이쪽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좀 순환되는 논리 구조가 계속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 논리학적으로는 오류예요. 논리학적으로는 계속 순환 논리, 반복 논리, 동어 반복의 오류 이런 것들에 빠지는데 되게 이렇게 정언적인 파트라서 그래요. 이쪽이 왜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런 파트라서 논리 구조로 가면 좀 돌고 돌아요. 계속 빙빙 돌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 볼게요.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제가 늘상 이런 거 그리죠. 늘상 이거 그리잖아요. 늘상. 기억나시죠? 여기 뭐 있죠? 여기가 인간의 존엄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자유와 평등이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이념이에요. 기본권의 이념, 가장 궁극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건 바로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기본권들이 왜 필요해? 인간의 존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기본권들은. 자, 그리고 이제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행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죠. 자,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은 아닙니다. 헌법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있는데 행복 추구권을 따로 써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 권리예요. 그렇다고 아예 행복 추구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또 군데군데 써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자유권이나 평등권처럼 얘네가 쓰여 있는 형식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유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유권 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평등권도 자유권과 함께 평등권이 모든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안에도 기본권 중에서도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권리가 있는가 하면 포괄적이고 본질적 권리가 아닌 기본권도 있거든요. 그건 약간 하위에 있는 기본권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에도 일종의 서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열 관계 중에 제일 높은 애 둘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자유권이고 하나는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권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자,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타인에 의한도 맞아요. 타인이나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유권입니다. 자, 자유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권리입니다. 자유권 본질적 권리이고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권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권리고요. 그 자유권 안에서도 자유권 중에서도 사실은 재산의 자유가 가장 오래된 권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질적 권리이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그러니까 참정권이라 아까 우리 기본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면서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했잖아요. 자연법상의 권리가 바로 이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얘기가 자연법상의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정권이나 사회권 같은 경우는 자연법상의 권리라기보다는 실정법상의 권리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정권이나 사회권이나 여기는 안 보이지만 밑에 청구권 있죠? 이런 애들은 사실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에게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침해받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나의 자유권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자유권을 내놔라고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얘기할 건덕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로소 침해되었을 때에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권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권리다, 소극적 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가장 당연한, 가장 넓은 의미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어권으로서 갖는 거예요, 이거는. 자, 종류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들이 이제 자유권에는 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하나는 정신적 자유, 하나는 사회 경제적 자유 이렇게 세 개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러니까 이 자유권들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죄형법정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나 적법 절차의 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것이 범죄인지 어떤 것이 범죄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것이 범죄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죄형법정주의예요. 그럼 죄형법정주의가 왜 중요하냐? 죄형법정주의가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우리나라 옛날 사극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보면 양반집 대감마님이 있고 그 집에 이제 종이 있죠. 노비가 있잖아요. 근데 노비가 뭘 잘못하거나 뭐 하면 대감마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에 다른 노비들이 와가지고 걔를 그 멍석말이 합니다. 멍석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실제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냥 대감마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감마님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죠? 그거 상해고요, 폭행이고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가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힘 있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그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어떤 것이 범죄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이 법은 누가 만드는데요? 법은 또 우리가 만들잖아요. 국민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고요.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행정작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들이 존재해요. 만약에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어떤 수사기관에서 나의 어떤 죄를 캐기 위해서 불법 도청을 해요. 법원에 도청 허가 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사용해요. 그러면 되게 불리하죠. 그건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은
불법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 뭐 이런 것들도 적법 절차에 따라야 돼요. 체포를 하는데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당신은 무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체포할 때 이런 거를 고지하지 않으면요. 그 체포 자체가 불법이에요. 체포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통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국민의 신체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 보시면 당연히 양심의 자유 있고요.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 출판, 언론,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 나의 정신에 대한 자유가 있죠. 설명할 이것도 예를 들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자유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 비밀,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평등권으로 가볼게요. 평등권은 자유권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 두 개로 떠받쳐져 있다라고 제가 늘상 설명하고 있지요. 자, 평등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정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법의 의미와 이념이라고 하는 데로 가보면 거기 고대 정의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평균적 정의, 그러니까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 상대적 실질적 평등으로 평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정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평균적 정의냐 배분적 정의냐 이 얘기하는 그 부분인 거고요. 그것을 평등권으로 가져오면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게. 요거를 미안해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참정권이 있으면 뭐예요?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는 100표 행사하고 참정권 하는데 누구는 100표 행사하고 누구는 1표 행사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평등하지 못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됐죠? 그 다음 참정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정권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정치에 참여할 참정 권리죠. 참정권인 거죠. 자, 이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에는 선거권,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담임권,
공적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여긴 또 두 가지가 있네요. 이 두 가지 뭘까요?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다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를 받을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출마할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공무단위권 중에 피선거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직취임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직취임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될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권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지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권은. 사회권은 복지권이에요, 복지권. 그럼 이 사회권이라는 게 20세기 들어서 보장되기 시작했다. 기억하시죠? 자, 근대, 현대. 여기 뭐 있었다? 세계 대공황 있었다. 이 세계 대공황 때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리고 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나온 때부터를 우리는 현대라고 부를 거다. 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권리 중에 사회권이 가장 늦게 나온 애예요. 가장 늦게 보장되기 시작한 애가 사회권이라는 애입니다. 얘는 20세기 들어서 나온 권리예요. 그전엔 사회권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복지의 권리다. 그래서 복지 권리다. 적극적인 권리다. 그럼 소극적 권리는 누군데요? 자유권이죠.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고요.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뭐뭐 해줘 라고 얘기할 권리라는 거죠. 이거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적극적 권리입니다. 자, 종류 보면,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고요. 교육권도 사회권. 일할 권리, 근로의 권리도 있어요. 일할 권리도 사회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권 그리고 보건권 이런 것들이 다 사회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동 3권이 있어요. 노동 3권 굉장히 중요한 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이 노동 3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사회권의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잘 안 지켜져요. 은근히 안 지켜지는 게 노동 3권이라 제가 따로 빼놨어요. 어젠가요? 요 며칠 전에 삼성그룹의 이재용이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 담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까지는 상속받았지만 앞으로는 자기 후손들 애들한테는 삼성그룹을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노동조합 결성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이 되게 자랑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노조 경영이에요. 삼성그룹엔 노조가 없대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비웃음거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 같은 데서는 삼성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동 3권을 뭐라고 얘기했죠? 무시했었으니까 노동권 자체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처벌도 안 받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노동 3권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노동 3권은 뭐냐? 하나는 단결권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단체 교섭권이고요. 교섭권. 그리고 하나는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결권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고요. 단체 교섭권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일괄 타결, 한 방에 타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표들이 원래대로 하면 근로계약은 개인 근로자 한 명과 회사가 1대1로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한 명 한 명이 회사에 비해서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대한 힘을 갖고 얘랑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협상이 잘 안 되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업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노동 3권이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마지막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권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청구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상복구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구권이고요. 절차적 권리다, 적극적 권리다. 자, 청구권 중에 대표적인 게 청원권. 청원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애들한테 무엇을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청원권이고요. 재판 청구권. 국가 권력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국가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재판 청구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가 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니까 가해자가 있겠죠. 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요. 또는 가해자가 도망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해자를 잡았는데 이 가해자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병원비, 치료비 같은 거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정 부분 국가가 뭐라 그래야 되죠? 치료비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 나한테 해주는 것, 이거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형사사건의 피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인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잡혀서 제가 체포돼가지고 뭐 구금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 그러면 내가 잡혀서 체포돼 있었던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상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에요. 그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상하고 배상은 좀 달라요. 보상은 적법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불법 행위에 의한 거는 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가 좀 다르죠. 국가 배상 청구권은 국가 권력이 불법적인 행위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네가 나한테 입힌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런 사건 많았어요. 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박근혜 때인가 이명박 때도 또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그때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옛날 얘기도 아니네요. 아무튼 옛날엔 좀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공안 사건이라 해서 막 국가가 간첩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고 조작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막 10년씩 20년씩 막 가둬두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재심 청구를 합니다. 그럼 재판을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희생됐던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조작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보상하고 배상이 조금 다르다. 나중에 법 배우시면 계속 또 이 두 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상, 배상 서로 다르다. 아이고 여기 하려고 했는데 서로 다르다. 이것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수박 겉핥기처럼 같죠.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뒤에 가면 또 조금씩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의 제한, 또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과 기본권 사이에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